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그 음성 명료도를 이렇게 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명료도를 측정해야 될 일들은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이 많겠죠, 그렇죠? 아니면 뭔가를 방송을 해서 특히 불이 난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생명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음성 명료도가 아주 중요한 지금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표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엑셀 툴을 이용해서 음성 명료도를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STIPA라는 겁니다. STIPA라고 해가지고 Speech Transmission Index for Public Address System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STI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PA가 붙은 게 이제 방송 설비에서도 음성 명료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건축물에서 이제 연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간이 음성 명료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볼 때는 STI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 설비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전자장비, 오디오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한 사람이 바로 보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피커를 만든 보스 시스템에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제안한 이유는 뻔하겠죠. 자기 스피커하고 자기 방송 시스템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게 대부분의 지금 공공장소에서는 이 STIPA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음성 명료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표준적인 방식이고요. 이게 처음에 STI가 만들어지게 될 때는 이제 연사가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워드를 갖다가 이제 어떤 낱말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받아쓰기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무슨 말 하는지 뻔히 알면 이거 음성 명료도가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게 또 어떤 재현성이 있는 값, 신뢰성이 있는 값으로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테스트를.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서 사람 음성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신호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보내게 되고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정치자가 있는 지점을 대표하는 지점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그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그 신호음이 얼마만큼 왜곡이 되는지를 봐서 그 음성 명료도를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듈레이션 트랜스 펑션, 변조 전달 함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 신호음인데, 이게 노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잔향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주파 특성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이 모양이 바뀌었을 때 그 모양이 바뀐 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조 전달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호음 한 15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호음이 되게 궁금하죠. 이게 사람의 음성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시그널인데, 이게 지금 한번 토크박스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음성 명료도 측정하지? 저도 처음에 이런 장비를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신호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부터는 음향공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접근하는 걸 그때 사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5초 동안 이게 측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음성 명료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부터 0하고 1 점수로 되어 있고요. 이제 0.75 이상이 아주 우수하고, 0.6 이상이면 굿, 0.45 이상이면 페어, 0.3 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공간이 나오면 6에서 12m 정도에 떨어지고 균일하게 떨어진 공간에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m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도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을 쟀는데 그 차이가 0.03 이상 차이가 나면 또 3세트를 더 재보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5번, 6번을 쟀는데 0.05 이상 차이 나는 뭔가 셋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이 스티파 시그널을 가지고 그 음성 명료도를 대면 골치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고 하면 실제 스티퍼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컨벤션 센터 같은 데도 하게 된다면요, 어쨌든 이제 어나운스먼트 레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6m 아니면 15m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게 측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척 화를 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이게 참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바로 이제 두 단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붐빌 때에 이제 여러 점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점에서 바로 노이즈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한 노이즈를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그 테이블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테이블을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밤에 이 설비를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이 지금 스티퍼 시그널을 해가지고 아까 6m 아니면 10m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6m에서 10m 측정한 그 데이터에서 보면 굉장히 소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STI 값이 좋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온 값에다가 이 노이즈를 갖다가 이제 다시 믹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노이즈 영향만큼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아주 신통방통한 이렇게 잔머리를 쓰다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낮에 이게 스티퍼 측정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임펄시브한 노이즈라든지 쿵 한다든지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쿵 말을 한다든지 차가 지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측정의 유효성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하지만 장소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렇게 2단계로 측정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STI를 측정을 할 때 STI 값을 이렇게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 보면 잔향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량,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이즈 레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같이 맺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STI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티퍼 같은 경우는 PA 시스템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계 장치 중에서 뭐 리미터라든지 컴프레셔 이런 영역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STI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서, 리미터 같은 이렇게 비선형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면 값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스티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선형에 대한 어느 일정 정도의 비선형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쓰냐고 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이즈 시그널을 먼저 녹음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몇 군데를 해서 노이즈 레벨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주파수 분석해가지고 그 옥타브별로 노이즈가 얼마 있는지 값을 보게 되겠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하면서 이제 명도를 측정하게 되겠죠. 이 두 개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값대로 나오는 이제 STI 값이 국제 표준에 만족을 하는지 재봐야 되겠죠.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제 믹싱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PA 시스템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실제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이크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토크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 위치에다가 토크박스를 넣고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람이 직접 말을 안 하고 녹음된 파일을 든다라든지 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음향기계에다 바로 물리면 되니까요. 그때는 토크박스가 필요 없이 그 MR 프로 같은데 여기서 바로 출력 시그널을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음향기계 바로 직결을 해가지고 할 때는 이제 바로 이 장치 MR 프로가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자의 위치에다가 마이크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는 손으로 절대 들고 하면 안 되고요. 바로 산발에다 올려서 사람이 이제 원격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고 한다고 하면 마이크가 흔들리면 또 스티퍼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퍼 스탠다드에 보면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심여명 효과를 넣은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98년 2.0 버전에서부터 지금 2011년 4.0, 2020년대는 5.0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 이제 몇 번 이제 지금 2, 3, 4, 5, 4번에 가서 개정이 됐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그 실제로 어나운스먼트 해주는 음량이 너무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으면 사람이 또 음성 영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1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게 소리가 40dB 나오면 뭐 거의 한 0.9 이하로 떨어졌다가 20dB 나오면 0.5 이하로 떨어져 버리네요. 소리가 작으면 뭐 듣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뭐 소리 작게 내주면 당연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80dB가 더 커질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98년도 과학기술로는 뭐 크면 다 듣지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빨간 선 했는데 요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2004년도에 황급히 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뭐냐고 하면 사람이 80dB 이상이면 이제 큰 소리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제 귀라는 것들이 너무 큰 소리가 들어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사다 귀찮은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음성 명료도가 실제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양을 처음에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이게 2003년도 에디션이었는데 이 갑자기 여기서 보니까지 굉장히 이 음압이 1dB밖에 차이 안 날 때 툭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생겨서 이거 스무스하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내리는 게 한 게 2011년도에 에디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너무 커도 음성 명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작아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냐면 60에서 80dB 요 사이로 방송을 해주는 게 그 음성 명료 입장에서 제일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고려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A 플러스 등급에서부터 U 등급까지 나눠가 있는데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0.6 이상이 좀 굉장히 좋은 걸로 돼가지고 있고요. 뭐 0.4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보이스 알람 시스템, 뭐 비상방송 불이 났습니다 하는 이런 보이스 알람 이때 정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터널에서 그 STI 음성 명료도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표준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0.443인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 숫자가 없었습니다. 뭐 음량이 크면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터널 방송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이게 너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실제로 막 불이 나고 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호각 소리, 알람 소리, 사이렌 소리만 계속 나가고 하는 이 방송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터널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도로공사에서 기준을 정한 게 바로 STI-PA였고요. 그게 0.43밖에 안 되는 이유가 터널 같은 경우는 잔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음량도 커야 됩니다. 왜냐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차가 쌩쌩 다니는데 차 안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량이 보통 뭐 100에서 110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차 안에서 뭐 한 90dB나 80dB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오니까 당연히 STI 점수가 0.6을 나올 수는 없고요. 크다 보니까 아까 보면 80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0.4 이상이 되면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최소 보이스 알람 시스템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때 했습니다. 그 리포팅 툴인데요. 이제 모든 국제 표준이 나와 있죠. 좀 다양한 국제 표준에 따라서 리포팅 툴이 나와가지고 있고 평균이라든지 각각의 밴드별로 125Hz부터 8kH까지 이게 지금 스피커 점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 소음 레벨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음이 있기 전에 STI 값하고 소음이 더해졌을 때 STI 값이 전체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시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특정한 것들을 한번 제 연구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음성 명료도를 실제 현장에서 하기에는 좀 여건상 이제 연구실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청취자의 위치는 이렇게 마이크로폰 하나로 고정을 했고요. 원래 저게 아까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6m에서 12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오늘은 그냥 한 군데에서만 측정하는 구력이 됐고요. 여기 이제 그 톡박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스티파
표준 시그널을 갖다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m에서 이렇게 60dB 나오는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을 약간 이렇게 철도 역사를 모사하기 위해서 제가 듣는 음악인데요. 여기 보시면 철도음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소음을 이렇게 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가서 스피커 시그널을 이렇게 내주면 실제 현장에 있는 거하고 약간 모사가 되겠죠. 스피커 시그널이 나오고 철도 소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엑셀2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마쳤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리포팅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저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이게 프로젝터 파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ST 파일에서 제가 여기에 STI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좀 전에 했던 게 바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Save to PC를 해서 내가 원하는 에다가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조절해가지고 OK 불러드리면 불러드리게 되고요. 여기 좀 파일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면 NTI 어디서 STI 리포트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랭귀지도 이제 뭐 영어에서부터 한글까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add 파일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불러드린 바탕화면에서 얘를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불러드리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 불러드리는 파일 이름이고요. 여기 보면 얘가 세 군데도 측정을 하게 됐는데요. 세 군데 측정이 됐는데 측정된 STI 리절트가 첫 번째는 0.834 연달아 또 두 번째라면 0.839 세 번째라면 0.83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최대 편차를 본다면 0.007밖에 안 되죠. 아까 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편차가 0.03 세 번 연속으로 쟀는데 편차가 만약에 0.03보다 더 크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3번을 더 재야 됩니다. 근데 엑셀2 같은 경우는 총 8번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쟀는데 편차가 이렇게 0.8cm가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노이즈를 쟀죠. 앰비언트 노이즈를 쟀는데 그 노이즈가 125, 250, 500, 1kg, 2kg, 4kg, 8kg에서 보면 저처럼 61dB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kg 같은 경우는 29dB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이즈를 갖다가 이제 부과를 시켜서 하면 노이즈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ST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결과가 원래는 이렇게 노이즈가 없을 때는 0.8부근에 나오던 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0.586, 0.597, 0.592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0.011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평균이 바로 0.59가 되겠습니다. 0.59는 서머리포트에서 보면 바로 2등급 2등급이 돼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STI 측정 지점별 아까 세 지점을 쟀다고 그랬습니다. 세 지점별 이렇게 음악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앰비언트 노이즈가 이렇게 앰비언트 노이즈도 원래는 한 서너 번 재야 되는데 편의상 한 번밖에 안 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옥타브 대역별 그 레벨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어드밴스드 세팅에 가보면 쇼 스티파 시그널 레벨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체크를 해주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측정해가지고 어떤 값이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이 등급 가지고 안 돼. 사장님이 C 등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C 등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게인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제너레이터 게인을 몇 데시벨 정도 키워줄까? 믹서기 레벨이 안 되는 앰프 게인이라든지 프리앰프의 게인을 한 10데시벨 정도 한번 높여줘 보겠습니다. 높여주면 자동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0.79까지 올라갔죠. 0.79까지 올라가니까 A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A 플러스가 됐구나.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10데시벨 너무 나는 사장님이 C 정도까지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5데시벨만 올려보자. 올려보면 0.72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면 B 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신호음의 게인을 갖다가 조절했을 때 이미 내가 측정해 놓은 그 노이즈 레벨 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STI 값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값을 바뀔 때 얘가 어떻게 된다 그 값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도 깨알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물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에서 음성 명료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우리가 지하철 역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승강장, 그 다음에 공항,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불이 난다라든지, 지진이 난다라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비상 방송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들리는지, 일반인들한테 잘 들리는지에 대한 음성 명료도를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2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벽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층간소음 아닙니까? 그렇죠?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차음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제 표준에서 측정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